네, 안녕하십니까. 내 의족 프로의 허영구입니다. 어느덧 그 가을도 물씬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네오 의족 포럼의 제 강의도 벌써 32일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이도 왔네요. 네.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에 관련된 부분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주말에 무엇을 강의할까 고민하고 쭉 케이스를 보다가, 번뜩, 이제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이었습니다. 이 소켓 쉴드 테크닉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하고, 여러분들 아마 생소한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는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소켓 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소켓 내에 이제 쉴드를 만들어서 그 쉴드를 이제 루트에 의해서 루트 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 티슈라든가 하드 티슈가 이제 보존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 버칼본에 우리 그 번들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번들본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리세션을 막는다든지 이런 에스테릭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테크닉인데, 상당히 이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10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10년 동안 제가 결과를 보면서 지켜봤던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전치부를 지난번에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이 전치부의 심미의 문제는 결국 소프트 티슈의 이런 디노데이션, 그죠? 리세션 이런 걸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싱글도 마찬가지지만 이 멀티플에서의 인터 임플란트 파필라 쪽이 이렇게 로스되면서 파필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아주 흉측한 형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파필라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번, 2번이 미싱되어 있을 때 두 개를 심는 것을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두 개를 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인데요. 어디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소켓 쉴드 테크닉, 일명 말하면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버칼본 쪽에 루트의 쉴드를 이렇게 남겨놓고, 루트 쉘을 남겨놓고, 이쪽에 링구아 쪽에 임플란트를 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8년대 이제 쿠머가 이런 그 소켓 쉴드 타입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버칼 쉴드 타입, 타입 1은 버칼 쉴드 타입, 이거는 완전히 버칼 쪽에 본이 꺼지지 말라고, 루트를 버칼 쪽에 남겨놓는 것이고요. 이렇게 타입 2처럼 풀 C 그러면 미주알과 디스탈 쪽을 아예 같이 남겨놓는, 그래서 미주알과 디스탈 쪽에 파필라까지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타입을 이제 타입 2 풀 C 버칼 쉴드라고 하고, 한쪽 프록시마를 보호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타입 3로 해서 하프 C 타입으로 그걸 이제 타입 3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로시말 쉴드를 해서 이제 미조 디스탈 쪽에 이렇게 쉴드를 남겨놓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걸 제가 전원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 소켓 쉴드 테크닉은 2010년도에 허즐러라는 정확하게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지만 허즐러에 의해서 2010년도에 동물 실험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2010년 비글더그의
허듈러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허듈러,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테크닉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2013년도에 애니멀 스타디에서 히스토로직을 발표했는데 히스토로직을 보게 되니까 그 루트를 남겨놓고 임플란트가 이게 개제가 됐을 때 루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본이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고요. 네, 드디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분이 이거를 좀 실제로 환자한테 하면서 이제 그림까지도 그려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요. 요 노란 요 부분이 이제 루트 쉘이고요. 루트 쉘을 바깥쪽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크리스탈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보다 조금 위쪽에 여기 한 1mm 정도의 루트를 남겨놓는 그래서 그쪽에 그 CJ 그래서 이제 정션의 에피셀륨이 달라붙게끔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였고 역시 보시면은 이 저라든지 그 허듈러가 이 논문에 나와 있고 이 다니엘 뷰머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것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루트 쉘을 남겨놨을 때 하드 앤 소프트 티슈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본그라프트 하는 이제 본그라프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인터덴탈 파필라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희소식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2010년도, 2011년도에 이 테크닉을 구사를 했고 이미 그 10년 그 케이스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2015년도에 했던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3번이 임플란트고 22번을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이 파필라가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루트 쉘 테크닉,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한번 구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좀 루트가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임플란트와 좀 가까이 붙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발치하게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 이 파필라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뼈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루트를 남겨놓기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이스피드 바에다가 우리가 서지컬, 그때 제가 이제 서지컬 바를 이용을 했고 그 서지컬 바를 이용해서 디스탈 쪽에 루트를 1m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C자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테크닉을 쓴 거죠. 이렇게 루트까지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쪽에는 본 레벨에서부터 한 1mm 정도 상방까지 루트를 남겨놓고 거기에 정천의 에피셀륨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미지알 쪽에 있는 루트를 이제 제거를 이쪽을 이제 인텍트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 루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루트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탈 루트만 쉘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뭐 루트를 남겨놔야 되냐 하는 건데 본 레벨로 남기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만은 로직하게 뭐 봤을 때는 그 본 레벨보다 한 1mm 이상 좀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트리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에이펙스에 리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하려고 저희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거는 뭐 이제 엑스레이를 우리가 찍어 보니까 이쪽이 아직 제거가 안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루트 쉘로 루트 쉘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티컬 인시전 말씀드렸죠. 버티컬 인시전을 하고 그쪽에 우리가 루트를 다시 다이섹션 해가지고 제거한 모습이고요. 에이펙스에 약간의 리전이 남아 있었고요. 자, 지금 이쪽이 제거가 됐고,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를 쓰지 않아서 이제 보면서 계속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이걸 맞췄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루트 쉘이 남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IT 타입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좀 깊게 심을 거고, 이게 좀 결과를 잘 몰라서 이제 좀 깊게 심으면서 IT 쪽으로, 제가 이제 식립을, 이제 3번인데요. 이게 K9이기 때문에, K9에다가, 그래서 25N 정도를 얻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에이펙스 쪽을 열고서 보면서, 이쪽에 뼈 이식을 하고, 이쪽에 DM본을 제가 넣고, 멤브레인은 콜라가이드라는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죠. 2015년 12월 7일이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쉘이 이게 루트가 남아있는 이런 형태로 했고,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없었으면 아마 본은 여기까지 없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없어졌을 거고, 당연히 여기에 있던 소프트 티슈는 당연히 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여기서 다시 보면은 지금 이 루트 쉘의 덕분으로 임플란트를 좀 낮게 밑에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플란트 레벨과 치아의 본 레벨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한 그 중간 정도로 임플란트를 심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템포라리를 썼고, 스텝 바이 스텝, 파필라를 살리려고 했었고요. 쉴드 테크닉이었고, 4개월 후에, 이제 인상 체득을 하자고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 후의 모습이고, 버티컬 인시전한 것이 이렇게 힐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힐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IT SCRP, SCR 크라운을 제작을 해서, 4개월 후에 끼워졌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K9과 2번 사이에 이 파필라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인데, 뭐 보통 해가지고는 저렇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SCRP로 크라운을 끝냈고요. 지금 임플란트. 뭐 이거를 1번에 했으면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2번과 3번 사이 이렇게 한번 이제 그때 이제 실험을 삼아서 많이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도를 했었는데요. 뭐 아주 결과는 괜찮았고 8개월 후의 모습이고요. 역시 여전히 잘 파필라가 유지되고 있고 2019년 4년 후의 모습이네요. 역시 파필라는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본 레벨도 역시 이 루트 쉘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실제로 환자의 롱텀으로 제가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이런 테크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관심사가 뭐였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루트 랩넌트를 남겨놨을 때 임플란트가 닿게 되면 거기에 그러면 본이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 페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에 이제 휴먼 히스톨로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휴먼 히스톨로지잖아요. 그래서 5년 후에 환자분이 돌아가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환자분의 이거를 스페시멘을 해가지고 확인한 건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루트죠. 루트 랩넌트고, 루트 쉴드죠. 여기에 지금 세멘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직접 이 루트에 다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 쭉, 뼈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에이펙스 부분을 가서 봤더니, 이게 좀 올드 세멘툼이고 이것이 여기에 새로운 세멘툼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새로운 본이 형성이 됐고 그거는 지금 여기 지금 잘라진 덴튬에 쭉 뉴 세멘툼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멘툼이 있어야 거기에 또 새로운 본도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멘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휴먼 히스토로지인데, 이거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예? 그리고, 이 코로날 부분에서는, 이제 뭐 본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커넥티브 티슈, 이것도 이제 인플라메토리가 전혀 없는, 염증 조직이 전혀 없는 그런 커넥티브 티슈로 이게 덴스하게 차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대단한 거죠. 이 덴틴에 바로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가 달라붙어서 거기 염증이 없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저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성공률도 높구나 하는 그런 걸 보고요. 이제 그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거는 루트를 잘라야 되고 이게 아주 얇은 쉘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스페셜 트레이닝을 밟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텍트한 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인텍트한 쉴드가 뭔지 뭐 캐리어스가 없어야 되고 뭐 페리온탈 디즈가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인텍트한 쉴드를 말하겠죠, 루트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쉴드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모바일이 심한 그런 루트라든지 뭐 우리가 쉴드를 남겨놓고 하다가 또 쉴드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래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이제 케이스를 4개를 들어와서 하나는 보여드렸고 케이스 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케이스입니다. 젊은 친구가 지금 1번, 2번이 프랙처가 돼가지고 이거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1번은 임플란트하고 2번은 한번 살려보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2개를 제가 쉴드 테크닉에 굉장히 뭐 자신 있었으면 1, 2번을 발치하면 2개를 뭐 지금도 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2번 남겨놓고 1번만 쉴드 테크닉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젊은 친구고 루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이제 깊게 프랙처가 됐기 때문에 1번은 뭐 이제 제거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바로가이드를 이제 뭐 IP에는 바로가이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루트고요. 여기 좀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본이 좀 남아 있고 이제 번들 본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임플란트가 여기에만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버칼 쪽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빼낼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식립이 될 것이다. 공간도 좀 많이 남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곳에 식립을 한다면 한번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지금 서지컬 바를 이용해서 제가 일단은 이 버칼 쪽에, 즉 레비알 쪽에 투스 스트럭처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본 레벨에서 1mm 정도만 남겨놓는다 그랬죠. 그리고 C자형으로 이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서지컬 바가 이제 이제 루트를 잘 자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것도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칼 그 쉴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히팅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버칼 쉘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3분의 1 쪽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제 링구알 쪽에 있는 루트를 꺼내려고 하는데 잘못하다가 이제 버칼 쉴드가 떨어져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하시되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을 뭐 너무 많이 삭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주변의 루트를 잘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섹션을 파라탈 쪽으로 섹션을 해서 이제 조각조각 빼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루트를 그냥 한꺼번에 쉽게 빼면 좋은데 저렇게 뭐 정성을 기울여서 이제 빼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테크닉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특히 루트에 이제 뭐 리전이 있거나 할 때는 루트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에이펙스 쪽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루트가 제거된 걸 이제 보죠. 자, 그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루트가 굉장히 두꺼운 거 볼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뭐 우리가 뭐 5천 정도 심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이용해서 에이펙스의 고정을 어쩌라는 거고, CMI 임플란트는 이 에이펙스 고정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정도 적게, 언더사이드 툴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바로 가이드에 보면은 버칼 쪽에, 그 이리게이션 홀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이 13mm를 드릴링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3mm 드릴은 부치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을 10mm까지밖에 10mm가 가장 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10mm까지 드릴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니셜 드릴을 통해서 가이드 없이 AP가를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에이펙스가 바닥에 닿게 되면 겉돌기 때문에 좀 깊게 드릴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정도 적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레귤라 413을 식립할 거면은 한 415 정도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회안을 위해서 그리고 친수성을 위해서 임플란트 서피스에 있는 탄소를 제거하고 오세언테이션의 빠른 그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그 OA, 오스텔 액티브를 여기서 항상 이제 사용해서 친수성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하면 즉시 발치하고 바로 가이드가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고 실제로 이제 뭐 얼마나 깊게 심어야 돼 하는 것도 사실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게 이제 맘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의 고정을 착 얻어내는 그러니까 한 1, 2mm, 2, 3mm의 고정을 얻어내는 것이 아주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제가 이걸 케이스 보면서 지금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거죠. 사실은 이 임플란트와 그 루트 쉘 사이에 저는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얇게 쉴드를 만들었고 한 뭐 20 정도의 고정력을 얻었네요. 고정력을 얻고 저건 뭐 이미지 로딩을 할 건 아니니까 저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뼈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아직은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 이거는 힐링을 연결했는데 힐링이 좀 너무 작아서 힐링을 바꾸고 조금 더 8mm나 적어도 7mm에서 8mm 또는 9mm까지 제가 끼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6mm짜리를 제거하고 다시 7mm를 제가 하나도 이거는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거까지 찍었나 그렇게 그러시겠지만 제가 한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여기 좀 약간 갭이 있고 브리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슈처는 하지 않고요. 제가 일부러 브리딩을 유발시키면서 그 갭에 블라드만 차도록 아무런 그라프트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그라프트가 또 본 힐링을 좀 방해하는 것도 있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하게 신입이 된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훌륭하게 심어졌고 지금 여기에 루트 쉘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쪽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고정력이 얻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1mm 정도 더 루트를 남겨놨던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한 반 정도를 갈라내고 그래서 루트까지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 이제 크리스탈 부분을 쥔즈바에서는 한 2mm 정도, 그 다음에 본 레벨에서 한 1mm 상방 정도까지 이렇게 약간 배배를 주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저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확실하게 무슨 뭐 알려져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하나 이 치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는다고 한다면 이 2번 쪽에는 이쪽에 미지알 쪽에 쉘을 남겨놓게 그렇게 아마 저는 디자인을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로 이제 버칼 쪽에 이 레비알 쪽에 그 컨투어가 그대로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고요.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링구알 쪽에 팔 쪽에 고정을 시키는 드릴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어졌고요. 그래서 정확한 깊이대로 심을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죠. 장점이에요. 그냥 손으로 심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지금 이 루트가 그런 직접 임플란트에 닿으면 어떠냐 이게 닿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마 히스토로지를 보면서도 알겠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구사되고 있는 건데 뭐 다양하게 그냥 뉴본으로 찰 건지 고정력이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루트를 좀 두껍게 남겨놓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번엔 제가 이런 식으로 신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갭을 남겨놓고 이쪽에는 이제 뉴본이 형성될 거를 아마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될 것이고 여기 쉘이 남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칼 번들본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3, 세 번째 건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딱 이제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9년 10년 전에 건데 보면은 13번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건데요. 13번이 캐리어스로 망가졌고 이 부분을 발치 또 보면 임플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13번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면 2010년도에 그 애니멀 다소 허즐러의 그 애니멀 스타디 소켓 쉴드 테크닉이 2010년도에 나왔다 그랬죠. 바로 1년 후에 제가 시도한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이 본을 유지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이 본을 유지시키고 싶었고 이쪽에 디스탈 쪽에 본을 남겨놓고 싶었던 것이 원래 의도였습니다만은 자, 이제 제거되고 살릴 수 없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먼저 루트를 잘라내는 것보다도 그냥 드릴링을 했습니다. 여기 루트의 중앙을 따라서 그냥 드릴링을 쭉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는 무슨 뭐 다이아몬드 바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임플란트 드릴
임플란트 드릴로 그냥 드링하니까 잘 안 되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약간 오버 와이드닝. 그래서 한 단계 좀 더 이렇게, 만약에 3mm 심으면 4.5까지 드링을 해야 정확히 4.5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드링하고 탭을 하든지. 이번에는 제가 탭을 한 건데, 디스탈 쪽, 프라탈 쪽에 본을 제거하고, 그때 10년 전이니까 이제 루트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잘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진주바보다는 좀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약간 트리밍을 하면서, 2011년도에 과감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본이 그냥 루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드릴링만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탭까지 했네요. 왜냐면 잘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루트에다가 그냥 셀프 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IS2 액티브를 임플란트에 신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으로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죠. 탭을 했기 때문에. 고정력을 40 정도를 얻었고요. 이때는 휴먼본을 주변에 좀 채워 넣는, 왜냐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을 채워 넣는 그런 테크닉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슈처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낸 케이스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그냥 이거는 그냥 드릴링을 한 거죠. 드릴링한 거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탭을 했고 40뉴턴 얻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디스탈 쪽에 이 루트가 남아있죠. 남아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한 1mm 정도 두께로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디는 컨택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자, 4개월 후에 보틀이 완성됐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루트 랩넌트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여기 지금 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4년 후의 모습인데 여전히 이쪽에 유지가 되고 있고 2020년 이게 9년 10년이죠. 이쪽에 루트 이쪽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본이 그대로 그쪽에 본 스트럭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본이 없어지고 파필라도 없어지는 그런 거죠. 이게 2020년 6월 24일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터 임플란트 파필라 프리저베이션인데 보시면 이 케이스는 전부 다 세컨더리 캐리어스로 완전히 모든 시야가 다 발치돼야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같았으면은 이 루트들을 남기면서 살리면서 바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이것도 이게 2013년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2013년도에 케이스인데, 자, 이제 임플란트는 12번, 22번, 23번 이렇게 임플란트가 3개를 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과 3번 사이는 잘 안 보이는 부위라서 조금 파필라가 좀 없어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발치를 지금 같아서는 이거 발치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이게 제가 이제 10년 데이터를 보면서 성공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루트 쉘 테크닉을 소켓 쉘 테크닉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23분도 발췌하려고 하다가, 한번, 이 쉘 테크닉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쪽에 미지얼 쪽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 부분을 제거하려고 역시 서지컬 바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버칼과 이 레비알과 이 미지얼 쪽을 남겨놓고 제거를 했는데,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볼게요. 역시 이제 IS2 액티브를 심었어요. 3번. 이렇게 됐죠? 거리 가까운데 이 부분의 파필라를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주변에 뼈 이식은 제가 했고요. 즉시 로딩이 이제 됐네요. 당일날 바로. 템포라리가 이제 로딩이 됐고요. 2013년 12월이었네. 2013년. 그리고 힐링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고, 저희 관심사는 22번과 23번에 이 파필라가 유지되느냐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역시 보시면은 이제 22번과 3번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파필라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 흉측한 모습이 나올 텐데, 파이널, 요건 좀 템포라리일 때 모습이고, 이 부분을 템이 너무 눌렀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파이널 할 때는 정상적으로 만들었고, 그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태, 2번과 3번, 템으로 너무 눌려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해놨죠. 그리고 6개월 후의 모습인데, 역시 2번과 3번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루트 랩노트가 남아있고요. 일부러 남긴 거죠. 남긴 거고, 이쪽에도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뭔가요? 불사. 여기 지금 루트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런 게 남아있었어요.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3년도였으니까. 2018년 9월 20일, 5년 후의 모습인데, 역시 2번과 3번의 이 파필라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저 정도면 훌륭한 결과인지를 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이 루트쉘, 소켓쉘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유지된다는 거죠. 2020년 7년 후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런 상태인데, 역시 다시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고, 이쪽 2번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 볼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쪽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루트도 거의 병변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인텍트하게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4개의 케이스, 그리고 논문들을 들어봤을 때 이 사켓쉘 테크닉, 허즐러의 2010년도에 이 과감한 시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그 임상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한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켓쉘 테크닉은 석세스 레이트이 상당히 높다. 제가 지금 10케이스인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고 보너스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두고 이런 강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제가 이걸 보고 스터디를 쭉 한 결과 이거는 우리가 임상에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자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인터 임플란트 파필라를 프리저베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메인테인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결국 그 다음에 빈지바 리세션을 프리벤트하고 이런 그 레비얼 컨투어의 자연스러운
이 컨투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지금 이 전 칩의 가장 문제가 레벨에 있는 번들본, 아주 0.5mm, 1mm 남아있는 번들본이 발치하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그래프트라고 많이 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리세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루트 쉘을 남겨놓는. 그래서 이 사켓 쉘드 테크닉, 루트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제가 한번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발치하고 그냥 이렇게 신고 뼈이식하고 할 거냐,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런 루트 쉴드를 만들어 유지시켜 놓고 임플란트를 신고 해볼 거냐라는. 자, 이거는 지금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이미 2010년도부터 지금 여러분 한번 그 펀메드 들어가서 사켓 쉘 테크닉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논문들이 착 나오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많이 나오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전시부 심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아있는 루트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듯이 루트가 임플란트에 해를 끼치거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한 번씩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물론 처음에 하실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겠지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컨벤셔널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잘라보고 쉐이핑 해보고 이러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이 루트에 딱 그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이게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딱 컨택하는 정도의 그런 프릭션, 그러니까 픽세이션을 얻을 정도로 우리가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아니면 루트에 우리가 고정을 얻는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특히 캐나인 쪽에 우리가 루트가 굉장히 길고 이런 부분에서 이 루트 쉴드를 남겨놓고 거기에 어떻게 고정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이제 10년간 조심스럽게 이런 10케이스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제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지만, 정말 임상으로서 어려운 분을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